자, 일단 옵션 제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어제 먹은 소주의 힘을 빌어서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봅시다. 옵션. 자, 일단 옵션은 뭔가라는 부분부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의 정의부터. 근데 이거 잘 보여요? 내만 안 보이나? 나는 왜 눈이 부시지? 잠시만요. 옳지. 자, 이제 옵션의 이제 정의부터 외우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이란 건 우리가 잠깐 뭐 봤지만 일단 주어진 자산, 기초자산, 그죠? 기초자산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이게 만기죠, 만기. 미리 정한 가격, 행사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이란 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물, 선도라는 것은 주어진 자산을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도 할 것을, 그죠?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인수도 할 것을 약정하는, 그냥 약속하는 계약이었다면, 이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권리를 사고 파는 거. 이게 옵션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권리를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으면 그걸 미국형 옵션이라 한다 그랬고, 그 권리를 만기 때만 한번 행사할 수 있으면 유럽형 옵션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암기하는 거니까 미국형과 유럽형. 의외로 시험에 가끔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죠.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100에, 그러니까 주어진 기초자산 삼성전자 주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미래 일정 시점, 뭐 1개월 후라 합시다. 1개월 후에 미리 정한 가격 100이다. 예를 들어서 100이다. 100으로 이제 살 권리라고 합니다. 살 권리. 살 권리를 그래서 콜옵션, 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내가 삼성전자를 미래 일정 시점에 살 수 있는 권리. 내가 그거 살게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근데 이제 나는 삼성전자 주식 너한테 팔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 그래서 풋팔 같은 피읍끼리 풋옵션은 팔 권리, 그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처음에 풋팔, 그죠? 그럼 콜옵션은 그냥 살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권리.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옵션 매수자가 있고 옵션 매도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매수자는 매도자한테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옵션을 사는 거잖아요. 옵션 매수자니까. 그럼 옵션을 사려면 뭘 줘야 돼? 돈을 줘야죠. 뭐 뭘 주긴 뭘 주겠어요. 돈을 줘야지. 그죠? 돈을 줘야 돼. 그걸 뭐라 그러느냐? 옵션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유식한 말로. 옵션의 프리미엄. 그죠? 옵션의 가격. 옵션의 프리미엄. 그러면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주는 게 뭐예요?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살 권리면 콜옵션, 팔 권리면 풋옵션이라는 부분이죠. 일단 이거는 뭐 별거 아니죠, 그죠? 이거 물건 사고 팔 때니까. 그러니까 옵션이란 건 권리니까, 그죠? 매수자는 매도자한테 돈을 주고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권리를 준다. 그러면 매수자는 나중에 지 마음대로 권리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란 말입니다. 권리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만기 때. 자, 이렇다라는 이야기랑. 자, 그리고 언제 권리 행사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언제 권리 행사를 하는가? 자, 내가 행사 가격이 100이에요. 이걸 이제 X라고, 행사 가격 X라고 표현하는데, 기초자산 가격은 S라고 약자로 표시하고, 행사 가격은 기호 약자로 X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내가 살 권리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살 권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나는 이제 100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110이 됐어요. 만기 때 1개월 후에 110이 됐어. 그러면 매수자는 매도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100에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 권리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뭐 얼마짜리예요, 그게? 110짜리인데 100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얼마 이득이에요? 10 이득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행사 가격이 100인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100이에요. 그럼 나는 권리 행사 하나요? 권리 행사 할 필요가 없죠. 권리 행사 안 해도 시장에서 사도 100이잖아. 그죠? 그럼 권리 행사가 안 일어나.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90이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90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권리 행사를
안 하죠. 왜? 내가 90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는데 내가 권리 행사에서 90짜리를 100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건 상식적으로. 그래서 권리 행사가 안 일어나요.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리할 때 권리 행사가. 근데 이제 이런 권리 행사는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 권리 행사예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옵션을 실제로 사고 파시면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유리하면 만기 때 자동 권리 행사가 됩니다. 이제 내가 만약에 불리하면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거. 아무 일도 없어지는 그냥 내 옵션은 이제 종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줬잖아요. 근데 권리 행사 안 하면 그냥 끝이죠. 뭐 이미 돈을 줬고 그 돈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원금 다 날아가는 거죠. 내가 그 옵션을 100만 원치를 샀다. 그럼 100만 원 날아가는 거죠. 만기 때. 1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예? 10만 원 나가는 거예요. 90만 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선물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옵션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셨는데, 자 일단 보시면 아까 콜 옵션이 뭐 할 권리요? 콜 옵션이 살 권리, 풋 옵션이 팔 권리. 일단 그건 너무 기본이니까 딱 꼭 외워두시고요. 자 봅시다. 아까 뭐가 됐든 좋아요. 아무튼 뭐 삼성전자 주식 계속 그렇게 칩시다. 행사 가격이 100일 때 말입니다. 행사 가격이 100이에요. 나는 100에 뭘 할 수 있단 말이죠. 사거나 팔 수 있어. 이제 콜옵션 살 권리니까. 자 행사 가격 100일 때 110이 되면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 110이 되면 권리 행사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아까 왜 90이 손해가 아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옵션에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으면,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뭘 준다 그랬습니까? 돈을 준다 그랬죠. 이 돈이 뭐라 그랬어요? 옵션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제 살 권리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3을 줬다라고 칩시다. 3을 줬다. 돈을 3원을 줬다 칩시다. 3원을 줬어. 그러면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살 권리를 준다니까. 얼마에? 100이라 했으니까 100에 살 권리를 줍니다. 100에 살 권리. 그러니까 매수자는 매도자한테 만기 때 삼성전자 주식을 100에 나는 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돈을 얼마 줬다고요? 3을 줬다고요. 3을. 그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매도자는 3을 받았어. 그리고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그죠? 이게 이래요. 그런데 딱 만기 때 보니까 110이 됐다니까? 그러면 오케이. 나는 얼마에 살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매수자 입장에서 나는 100에 살 수 있는데 지금 110이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매도자한테 나 권리 행사 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매도자는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110에 사서 나한테 뭐 얼마에 팔아야 돼? 100에 넘겨야 돼. 그죠? 그럼 나는 100에 사서 110에 다시 팔면 10이라는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해보면.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당연히 차익 결제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10이라는 이익이 생겨.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이 10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3. 그러니까 실제 이익은 얼마? 7.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90이라 90. 만기 때 가격이 90이에요. 그러면 나는 100에 살 수 있는데 시장 가격은 90이라. 권리 행사를 내가 안 하겠지. 그럼 권리 행사 안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면 내 손해는 뭐예요? 아까 줬던 3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에요. 3. 매도자는 3, 2. 그러니까 이제 옵션 매도자는 뭘 위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이익 보는 거예요. 프리미엄 이익. 매도자는 프리미엄 이익 보려고 매도 포지션 취하는 거고, 매수자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의해서 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요. 그러면 선뜻 생각하면 그러면 다 매수 포지션 취하지 매도 포지션을 왜 취하지? 옵션 프리미엄 그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확률상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이득이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일단 정말 간단하게 경우의 수만 쳐도 뭐예요?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뭐예요? 이 두 개가 바로 매도자가 이익 보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매수자가 이익 보는 상황이죠. 그죠? 확률상으로도 이렇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매도 포지션 이제 잘못 취하면 큰일 나죠. 이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단 말이죠. 그래프를 그려 보면 아까 자 나는 행사 가격 100인데 90이 되거나 뭐 80이 되거나 70이 되거나 이러면 고일 행사 안 해. 그러면 날아가는 돈은 일정하게 3. 그죠? 하지만 아까 110일 때 수익은 얼마였냐면 7. 왜 이러냐면 자 여기 일을 뭐라 그러냐면 손익분기점이라 그럽니다. 손익분기점. 여기가 몇이겠어요? 103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103이 되면 나는 투자한 프리미엄 대비 말도 그냥 또이또이죠. 그죠? 퉁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콜옵션에서 손익분기점은 뭐예요? 행사 가격 더하기 옵션의 프리미엄인 거죠. 그래서 기호로 쓰면 행사 가격 더하기 콜옵션의 프리미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게 손익분기점이죠. 굳이 식으로 나타내자면.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100에 살 수 있는데 3을 주고 샀다면 내가 수익이 나려면 103보다는 더 올라야 실제 수익이 생기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일단 그래도 콜옵션은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풋옵션 가면 많이 헷갈리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제 고일 행사를 하는 가격을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건 내가격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일 행사를 했을 때 이익이 나는 상태. 그러니까 콜옵션에서 행사 가격이 100일 때 110이면 이게 바로 내가격 상태. 영어로 하면 in the money. 줄여서 ITM이라고 합니다. ITM. 영어도 좀 외워두세요. 그냥 ITM 상태라고 합니다. in the money 약자고. 기초자산 가격이랑 행사 가격이랑 같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등가격, at the money, ATM 상태라고 합니다. ATM. 그리고 이제 고일 행사가 일어나지 않는 지금 콜옵션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더 작은 거, 그 상태를 외가격, out the money라고 해서 OTM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옵션에서는 보면 이 상태가 내가격, 이 상태가 외가격이죠. 콜옵션에서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는 이익은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죠.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부 다 내 이익이다. 그죠? 왜? 나는 이제 이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실제로 만기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다 내 차익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튼 근데 손해는 내가 투자한 프리미엄만 날리면 되는, 그죠? 이러한. 자, 그러면 점선은 못 가요. 점선은 바로 옵션 매도자, 콜옵션 매도자의 수익 구조죠. 콜옵션 매도자. 우리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죠? 상대방이 고일 행사 안 하면 뭐예요? 프리미엄만큼 수익이죠.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해서 하시면. 자, 이게 콜옵션 매수 그래프고 이게 콜옵션 매도의 수익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은 100이었고 그죠? 손익분기점은 이게 아까 X 플러스 C, 그죠? 103이죠, 103. 그래서 콜옵션 매수자는 고일 행사를 안 하면 프리미엄만큼 손해고, 그러면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고일 행사를 안 하니까 지는 할 게 없어. 그러면 그냥 받아뒀던 프리미엄만큼 이익인 거죠. 근데 상대방이 고일 행사를 하면 그만큼 뭐예요? 110이었다. 그러면 100에 사서 110에 줘야 되니까 10만큼 손해인데 3을 받았으니 7만큼 손해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에서는 손해가 무한대, 이익은 프리미엄으로 딱 제한되어 있죠. 매수는 손해가 제한되어 있고 이익이 무한대고. 그래프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함부로 취하면 안 되겠죠. 매도 포지션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순간에 패가 망신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풋옵션 한번 봅시다. 풋옵션. 자, 풋옵션은 팔권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풋옵션 팔권리. 그러면 나는 이제 100에 팔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여기 매수자가 있고 옵션 매도자가 있으면 나는 이제 풋옵션 매수자예요. 풋옵션 매수자.
풋옵션 매수자니까 나는 얘한테 돈을 3을 주고 뭘 샀냐면 팔 권리를 얻었어요. 팔 권리를 매도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중에 만기 때 얘한테 팔 수 있단 말이죠. 팔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 주식을 100에 나는 얘한테 팔 수 있어. 그럼 이제 옵션 매도자는 나한테 나중에 내가 권리 행사하면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사줘야 돼. 그 가격에. 저 100이란 가격에. 그럼 우리 간단하죠. 그죠? 풋옵션. 만기 때 가격이 90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은 90에 팔지만 시장에서 그죠? 나는 풋옵션 매도자한테 권리 행사를 해서 90짜리를 얼마에 팔 수 있어요? 100에 팔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이익이에요? 이것도 10이익이죠. 근데 그러려고 얼마 줬어요? 3을 줬어.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익은 순이익은 7이죠. 풋옵션. 이제 매도니까 좀 헷갈리시니까. 아까 풋옵션 좀 헷갈린다 그랬죠. 예. 그래서 풋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작아야 이게 내 가격, 권리 행사를 한단 말이죠. 떨어져요. 왜? 나는 이제 파니까, 난 비싸게 팔면 유리하니까. 예. 그러니까 내 행사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나는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게 내 차익이란 이야기입니다. 풋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져야 이득이다. 똑같죠? 100이면 등가격, 권리 행사 안 해. 그럼 내가 또 3 날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110이 됐다. 110이 되면 이제 나는 굳이 권리 행사 안 하고 시장에서 110에 팔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가 안 일어나요. 100에 파는 것보다 110에 파는 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수익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이런 풋옵션 매수자의 그래프는 자,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00일 때 뭐 110이면 권리 행사를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투자한 프리미엄만큼 손해. 그런데 뭐 90이다. 90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7만큼 이익 뭐 이런 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손익분기점. 여기 손익분기점은 행사 가격에서 풋옵션 프리미엄만큼 차감한 게 손익분기점이죠. 이것보다는 내가 투자한 프리미엄보다는 더 떨어져야 차익이 생긴다는. 내가 97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자산 가격이 97이다. 그런데 나는 100에 판다. 그러면 3이 이익이잖아요. 근데 내가 프리미엄을 3을 줬다. 그럼 뭐 퉁치는 거죠. 또이죠. 네. 저희 100이나 110일 때도 어차피 프리미엄 줬기 때문에 그냥 권리 행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를 제하고 요 물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자, 이 말인 거죠. 지금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100원에 사기로 했어요. 100원에 사기로 했는데 지금 물건 가격이 90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100원 주고 사겠다고요, 그걸? 90원짜리를? 지금 시장에서 90원이에요. 그러면 돈으로 크게 치봅시다. 1억에 사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9천만 원이야. 그러면 1억을 산다고 1억을 주고 나한테 자선 하실 거네. 아니죠, 그죠? 예.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근데 질문하신 건 어떤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1억짜리가 1억 1천만 원이 됐잖아요, 시장에서. 예. 그 나랑 상관없죠. 1억 1천만 1억짜리가 그러니까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만 한 거예요. 지금 서로 그러니까 권리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만 한.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만기 때 내가 사겠다고 하면 매도자는 그거를 그러면 시장에서 사서 내한테 넘기겠다고. 이게 실물인수도예요. 예. 근데 제가 이야기하죠. 실물인수도 아니에요. 자동 권리 행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외가격이나 등가격이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기 때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내 가격이다. 그러면 그 차익이 내 통장 안에 들어와요. 예. 그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라고 그랬다고 그죠?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예요. 있어요. 그게 실물이 있어요. 나한테 뭐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차익 결제 방식입니다. 차익 결제.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일단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늘 말씀드리면 1000이 300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외웠느냐? 그냥 무턱대고 외웠어요. 그래서 그때 강사가 앞에서 어떻게 그랬냐면 아직 있지 않아요.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그 본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콜옵션은 오른손, 풋옵션은 왼손. 그래서 매수는 손을 들고 매수 사겠다고 손을 들고 매도는 손을 내리고 이러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콜옵션 오른손이라 그랬죠. 매수는 손을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 오른손을
뭐야? 오른손을 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콜옵션 매도 오른손 내린다 그랬죠? 오른손을 내리는 거죠. 다음 풋은 왼손을 들고, 그죠? 풋 매도는 왼손을 내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려놓고 끼워 맞추면 되는 거죠. 일단은 내가 콜과 풋이 이해가 안 된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끼워 맞추면 되죠. 콜 매수, 이게 이제 어차피 가로축이 기초자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외워둬야죠. 기초자산의 가격.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익이 나네. 왜? 살 권리니까 내가 이런 아이트 끼워 맞추면서, 예, 이해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세로축은 세로축이요? 손익. 항상 손익. 위에는 이익, 밑에는 손해. 그죠?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그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풀으려고 할 때 예. 어떤 걸 알아야 돼요?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고요? 네,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왜 빨리 안 왔어요, 그래서? 네? 왜 빨리 안 왔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뭘 알아야겠어요, 그냥. 그거 알아야죠. 처음에,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3을 주고 샀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다면, 그걸 여기에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가로축이 기초자산 가격이니까, 삼성전자, 성자 어디 갔어? 성자는 다음에 쓰고, 다음에 찾고, 예. 이걸, 100에 살 수 있는 권리, 100. 그죠? 100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이걸 3을 주고 샀어요. 그럼 내가 권리 행사가 안 일어날 때는, 일단 지금은 3이 돈이 나가죠. 지금 당장은. 그죠? 그리고 내가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그만큼 손해요. 그죠? 근데 손실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손실이 제한된다고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100까지는. 근데 이제 101이 되는 순간, 나는 1의 차이. 그죠? 102가 되면 2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꺾고 올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표시하면 되죠. 여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내가 3을 주고 샀으니 실제로 103보다는 더 올라야 실제 이익이 난다는 소리죠. 여기 뭐 103. 이렇게 그려놓으면 끝이죠. 그래서 이제 손해와 이익. 그러니까 최대 이익은 얼마냐? 아니, 최대 이익이란다. 최대 이익은 뭐 한대죠? 이익은 얼마냐? 이랬을 때, 일단 이익은 기초자산 가격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죠.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그죠? 콜옵션에서 이익은 일단 100짜리를, 그러니까 110짜리를 100에 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10이 되었으면 110 빼기 100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익이에요. 그런데 내 실제 이익은 여기서 뭘 빼요? 콜옵션의 프리미엄. 그죠? 예, 이렇게. 굳이 뭐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걸 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식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죠. 이 그래프에서 이걸 유추해내면 되죠. 이거 알면 돼요. 그래프에서 이거. 네. 이제 그리고 매도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니까 매도는 정반대라. 그러니까 매도는 매수자가 이익이 나면 매도자는 그만큼 손해라는 거. 뭐. 그래서 매도자는 이렇게 그리죠. 처음에 돈을 받죠. 일단 프리미엄을 받아요. 받는데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손해가 나기 시작하지 뭐. 이렇게 손실 무한대. 손실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굳이 또 식으로 나타내 드리면 매도자의 손익 구조는 일단 S-X만큼 손해죠. 얘는. 그죠? 요만큼 손해잖아요. 그죠? 요만큼 손해예요. 요만큼 손해고, 근데 뭘 받았냐면 프리미엄을 받았어. 매도자는. 그래서 헷갈리면 숫자를 생각해서 끼워 넣으세요. 헷갈리면.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했으니까 내가 110에 사서 100에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만큼 손해인데 프리미엄은 받았어. 7만큼 손해죠.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그게 지금 1번 이야기죠. 지금 1번 이야기. 저기 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 이거? 네. 네. 왜? 기초자산에서요. 네. 제가 산 게 100만 원인데 네. 110만 원이 되면요. 네. 마이너스 10만 원에 마이너스 3이니까. 뭔 이야기예요? 저희가 S가 기초자산이잖아요. 네. 100 아니에요? 만기 때 110이 됐어. 지금 110이야 시장에. 그게 X 아니에요? X야 되는. 행사 가격이 X라고 했잖아요.
행사 가격 X, 기초자산 가격 S. 그냥 S인 이유는 시큐리티에서 그냥 S 따낸 거예요. 여기 문제는 X는 문제? 문제가 아니라 행사 내수. 아, 이건 풋옵션이잖아요. 예. 아니, 풋옵션이잖아요. 그림. 풋 왼손. 예. 지금 수업 듣고는 있죠. 듣고는 있죠. 예. 지금. 행사 가격이 예. 정확히 뭐예요? 행사 가격이요? 왜 빨리 안 왔어요? 그냥 미리 정한 가격이요. 약속한 가격. 얼마에 내가 살 수 있는,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 뭐 얼마에 팔 수 있는 권리, 그 얼마. 우리 선도에서도 콩나물 할머니 그 콩나물 내, 한 달 뒤에 100g 1,000원에 이렇게 그 1,000원. 그게 행사 가격이에요. 네. 자, 일단, 시간이, 일단 고민해 보세요. 일단 고민, 첫 시간에 이만큼만 할게요. 더 나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일단 고민 좀 해보십시오.